이번 달로 퇴사한 지 2년이 됐는데요. 2년 전에는 제가 어떻게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퇴사를 했었는지에 대한 영상이라면, 오늘은 퇴사 2년 차가 된 지금 어떻게 해서 제가 안정적으로 퇴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안정적인 퇴사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기업에서 불러주셔서 강연을 많이 했었고요. 여러가지 컨텐츠 관련된 콜라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플래너를 만들어서 판매해보기도 했고요. 두 번째 책도 지금 열심히 쓰고 있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구상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으로든 그리고 시간적으로든 회사를 다녔을 때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퇴사 생활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었는가를 고민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니 해도 첫 번째는 경제관념이에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이 경영자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경영자의 채찍을 맞으면서 일을 했었다고 하면,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를 채찍질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미혼인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아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텐데, 나의 환경에서 내가 최소한으로 얼마가 있어야 되지를 명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의 금액이 있다면 지금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 정도를 벌어야 되지? 이게 두 번째일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도 중요한데, 나는 얼마가 벌고 싶은 거지를 아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어떤 분들 보면 나는 100억대 부자가 될 거야, 난 1000억대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상장하는 기업을 가질 거야 라고 계신 분들도 많고, 아니 난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는데, 나는 내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나머지 시간은 내 삶을 즐기는 데 살 거야 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소한으로 벌어야 되겠다라는 돈은 5천만 원이었어요. 4인 가족 기준이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 그 기준은 1억이었고요. 내가 얼마를 벌고 싶은가라는 거 사실 막연했지만 저는 3억 6,500만 원이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 그런 생각 한 적 있었어요. 내 하루의 가치가 최소한 100만 원은 넘을 텐데 그러면 얼마지? 3억 6,500만 원이네? 그러면 그 정도 벌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서, 난 그 정도까지만 벌면 더 이상의 확장은 멈추고 이제 안정화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일정한 소득은 진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업가들이나 이런 힙한 사람들을 보면, 저 이거 돈 때문에 시작한 거 절대 아니고요, 정말 좋아서 순수하게 정말 좋고 즐거워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실일 겁니다. 힙하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좋은 스토리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그걸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면 약간 이런 거죠. 저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제주도로 왔습니다. 근데 먹고 살 게 없어서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저는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 딱 질색이어가지고 일단 무작정 퇴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다시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빵이 너무 좋아가지고 베이커리를 무작정 차려버렸습니다. 근데 남은 빵 먹다가 살만 뒤룩뒤룩 쪘습니다. 여러분, 자영업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경제관념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땅을 파도 돈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돈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돈은 3군데 정도에 몰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개인입니다. 소비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소비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비자가 좋아하고 공감할 만한 제품이나 컨텐츠나 혹은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든 그 생산물을 소비자의 돈 혹은 소비자의 시간 혹은 소비자의 관심과 맞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돈을 갖고 있는 건 기업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업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기업이 원하는 건 무엇이고 기업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기업이 갖고 있지 않은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품의 기술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획력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 좋겠죠. 만약에 크리에이터로서 기업과의 협업을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채널의 건전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브랜드도 자신의 브랜드를 해칠 만한 누군가와 협업하진 않을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다 보면 정말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진짜
진짜 배꼽 잡고 너무 웃긴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비하하면서 웃긴다든지 아니면 뭐 욕을 하면서 웃긴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은 정말 나왔다 하면 조회수가 빵빵 터지지만 기업과의 콜라보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트래픽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이 트래픽을 잡자고 이 브랜딩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돈을 갖고 있는 건 바로 정부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타겟해 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개인, 기업, 정부의 돈 중 내가 어디서 어떻게 돈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좋다라는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개인의 여러분들의 시간을 이렇게 슉슉슉 뺏어오고 있고, 플래너를 만들어서 개인의 돈과 이렇게 맛 교환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기업에서는 강연을 하고 브랜디드 영상을 만들어서 기업의 자본과 교환을 했고요. 정부는 아직까지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이 없을 때는 내가 아직 퇴사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 돈 냄새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묻는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회사 내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의 카운터 파트너는 뭘로 돈을 벌고 있지? 그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지? 그렇다면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지를 이제 계속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퇴사하고 내가 글을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작가가 될 수 있지? 작가가 되면 얼마를 벌 수 있는 거지? 그거 말고 어떤 길이 있는 거지? 내가 에디터가 됐을 때 에디터의 수입은 어느 정도가 되고 어디서 일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떤 기회를 내가 창출할 수 있지를 계속 생각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필요한 능력은 역시 시간 관리 능력인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내가 관리해야 될 시간은 극히 드뭅니다. 하루 중에 출근 시간과 근무 시간, 자는 시간, 먹는 시간 같은 걸 제외하면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한 3시간? 그래서 5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퇴사를 하게 되면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내가 잘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진짜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를 다니면서 시간 관리를 해보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3시간에서 5시간 남짓의 나의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간을 쪼개서 지금부터 이 시간을 매니지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내가 글쓰기라면 글을 어떻게 쓸 건지, 유튜브라면 유튜브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거면 이걸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온라인 쇼핑몰에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 이거를 지금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5시간을 쪼개서 사용해 보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에 빈틈들이 보여요. 출근하는 시간에 조금 할 수 있겠네. 점심시간에 조금 할 수 있겠네. 잠을 조금 줄일 수도 있겠네. 주말에도 좀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그 빈틈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 빈틈들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막 채워 넣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줄이고 뺄 시간이 없다. 왜냐면 이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무 시간에 딴짓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퇴사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시간, 그 시점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시간 관리를 하는 연습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멘탈 관리입니다. 사실 멘탈은 모두에게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회사원은 멘탈이 흔들려도 월급이 나온다. 멘탈이 흔들려도 내가 살아갈 일상이 있다. 아무리 내가 맛이 갔어도 출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퇴근을 하고 주말이 있고 이런 일상들이 있지만, 퇴사를 하고 나면 일상이 없습니다. 멘탈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으면 그냥 일단은 월급이 안 나와요. 돈벌이가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직원이 있다면 멘탈이 내가 아무리 나가고 맛이 갔어도 월급은 계속 나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주변에서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걱정을 받은 나는 이거 내가 진짜 맞나? 이거 진짜 힘든가? 안돼, 자영업은 힘들어 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멘탈이 나가는 시점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혹은 정체되어 있거나 그런 순간에 멘탈이 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그 멘탈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만의 비법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취미 생활입니다. 뭐 러닝이 취미이기도 하고 수영이 취미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오늘도 가서 막 10바퀴 20바퀴 막 한 바퀴 확 돌고 오잖아요. 그러면 뭐 멘탈이 문제가 아니라 막 호흡하기 막 이게 막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기 때문에 멘탈은 잠시 거기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괜찮네, 즐거운 삶이네 라고 이제 다시 리프레시가 되는, 멘탈 관리가 체질적으로 좀 쉽게 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요소 있잖아요. 경제관념 그리고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멘탈이 흔들리는 일도 적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퇴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경제관념이 있고 시간 관리를 잘하고 멘탈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볼 때 저는 뭐든 잘 할 거야 라는 응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롱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퇴사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롱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전혀 아니죠. 단지 요 2년 동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롱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퇴사 후 2년이 지났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저의 생활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는 회사 다닐 때도 스트레스 별로 안 받고 행복하게 잘 지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를 다녔어도 저는 분명히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내 행복을 결정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행복한 놈이 뭘 해도 행복하더라고요.